자, 우리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2교시 수업, 우리 11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교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기부금은요, 우리 종교단체 기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성당, 교회, 사찰, 뭐 이런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입력할 때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어떤 큰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에 뭐 월급의 뭐 1%뭐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회비가 있거든요. 자, 이런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또는 사회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 이런 것들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의 기부금입니다. 뭐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하고 제가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요거랑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공공기관. 자, 대한적집사사, 독립기념관 이런 거 말고 그 다른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우리 지정기부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구분을 해서 해당하는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은 우리가 한도가 적용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연도에 전부 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2월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몇 년간 2월을 한다? 그렇죠. 10년간 2월 해가지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년은 우리 이론 시험과 관련된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 실무능력 시험에서는 이 2월 공제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자, 아셨죠? 자, 요거 2013년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우리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부금 자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기부금을 분류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 어떻다고요? 그렇죠. 연령 요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죠? 자,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그죠? 자, 본인 명의로, 자, 본인은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 이런 거 없다. 그죠? 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지정에 해당되겠다. 그죠? 사회복지시설 요거 얘기하는 거다. 그죠? 2번, 3번 요거 그죠? 네, 사회복지시설. 자, 본인 재직 중인 회사의 노동조합 폐비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도 가능합니다. 자, 교회 건축 헌금입니다. 자, 지정에 해당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어머니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59세이기 때문에 인적 공제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리스트에 반영을 해 놓으면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지출한 교회 헌금도 우리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교회니까 지정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자, 부인입니다.
자, 배우자고 소득이 없대요. 그렇죠. 부인은 연령 요건 적용하지 않고 소득 금액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 재난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했대요. 자, 요거 특별 재난 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법정에 해당한다. 그죠? 여기 7번에 나와 있다. 그죠? 특별 재난 지역. 자, 또 부인입니다. 자, 소득이 없고요. 자, 종친의 기부금입니다. 자, 이런 종친에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종친에 뭐 그 또 그런 거 뭐 있죠? 우리 단체 활동을 하면서 내는 어떤 회비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뭐 동문회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자, 아버지입니다. 자, 나이는 관련 없고요. 자, 복권 당첨 소득이 3억 원이 있네요. 자, 우리 기타 소득편에서 배웠습니다. 자, 복권 당첨 소득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재민 구호 금품을 보냈습니다. 자, 요거 법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재민 구호 금품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3번. 그죠? 자, 일곱 번째. 자, 아들이 자, 22살이에요. 자, 근데 요거 요건 없고. 자, 소득이 없네요. 자, 소득 금액 요건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명의로 국방 헌금을 지출했습니다. 자, 국방 헌금은 우리 뭐죠? 그렇죠. 법정 기부금이다.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국방 헌금. 자, 여덟 번째. 자, 본인 명의에서 이거 성당이 아니고 정당이네. 그죠? 정당에 기부한 정치 자금입니다. 지금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정 기부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아홉 번째. 자, 본인 명의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자, 요거 법정 기부금이다. 그죠? 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여기에 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답을 최대한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신다고 하더라도 아셨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학생들 요런 예제 문제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들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실무 능력, 자, 한글 파일을 좀 열어볼까요? 자, 우리가 자, 이론 시험이 있고, 자, 실무 시험이 있잖아요. 자, 우리 이런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는 우리 실무 시험에서 자,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이론 시험에서도 이따금씩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말이 나오냐면, 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과 우리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 또는 뭐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실무시험에서도 자, 우리가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해당하는 어떤 우리 K랩 메뉴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우리 특별 세액공제랑 신용카드 중복 적용 요금부터 나와 있다. 그죠? 자, 요게 제일 기본이다. 그죠? 자,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 어떤 땡땡 생명보험사에 어떤 무슨 땡땡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카드 납부 방법으로 선택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에서 약정한 우리 그 출금일에 카드로 이제 결제가 되겠다. 그죠? 자, 이때 10만 원을 보험료로 한다면 자, 우리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미니멈 자, 우리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한 금액과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에서 곱하기 12%를 세액 공제해 주다 보니까 12만 원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신용카드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제 안 되는 것들 배웠잖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공과금 성격, 그리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신용카드, 국외에서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만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언제나 원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는 적용이 돼야 되고요. 소득공제가 된다면 세액공제가 안 돼야 되고요. 자, 두 개 다 되는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두 개 다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안 되는 거는 무슨 세액공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국외에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국외에서 병원비를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했다면 일단은 국외 사용분은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어르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요런 조합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칙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는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다면 세액공제는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다. 그죠? 요러한 조합. 하지만 이런 소득공제도 되고 세액공제도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주 특별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이런 형광색으로 칠해놓은 이런 소득공제도 되고 세액공제도 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 공부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죠? 자, 우리 어르비. 자,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하다. 그죠? 어르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공제도 되면서 특별 어르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그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병원에 가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별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이 가능하겠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입니다. 자, 성형수술은 우리 어르비 세액공제 대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OX, XO. 자,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인 경우다. 그죠? 하지만 지금 별표 쳐놓은 어르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도 어떻게 되냐 하면 자, 특별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비는요.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해요. 아셨죠? 하지만 취약전 아동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복구입비 있다. 그죠? 교복구입비도 동그라미입니다. 그죠? 대신에 한도가 걸려 있을 뿐 요거 신용카드 소득공제랑 동일합니다. 그죠? 네. 그 외 교육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학원비는 우리 취약전 아동만 가능한 거고 초중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학원비는 특별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우리 뭘로 하죠? 대학교 등록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를 우리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대신에 신용카드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돼요. 자, 만약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것들 어떤 것들 있죠? 자, 요거는 두 개 다 되는 거는 우리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런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근로자 그리고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어떤 소득이 달라붙든 간에 요 규정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사업소득만 있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인적공제.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다. 그죠? 그런 거 당연히 해줍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이거 기본적인 거다. 그죠? 해줍니다. 해줍니다. 자, 특별소득공제. 어떤 게 있었죠? 우리 뭐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근로자만 해줍니다. 아니, 그럼 사업자들은 왜 안 해주나요? 자, 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경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소득자들은 동그라미가 너무 없어요. 자, 근로소득자.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정확하게는. 그리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 표를 보게 되면 이런 소득공제 플러스
세액 공제가 풍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들은요, 이런 소득 공제가 또는 세액 공제가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요, 자, 수익 금액에다가 자, 필요 경비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는요, 조정을 못해요. 그쵸? 총급여 구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산출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필요 경비는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나중에 이거는 실무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동일하게 1억 원을 우리가 그 뭐 급여나 수익 금액을 자, 올렸어요. 누가 더 자, 세 측면에서 누가 더 유리한가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가 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아셨죠? 네, 사업소득자가 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소득공제 사항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 무슨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가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공식은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소득공제가 유리한가 또는 세공제가 유리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맞았죠?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자, 소득공제가 소득공제가 높게 되면 가세표준이 작아집니다. 가세표준이 작기 때문에 산출세액도 작아집니다. 그죠? 자, 애초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이 가세표준을 줄여야 됩니다. 세액 산출에 되는 이런 가세표준을 줄여야 되는 게 유리한 것이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것보다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자, 근데 소득공제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무슨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자, 이 가세표준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되죠? 자, 무슨 수익금액에서 어떤 필요경비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우리가 가세표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합소득공제 하는 거랑 자, 필요경비랑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얘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한도. 네, 어떤 거는 한도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한도가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보다는 필요경비에 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셨죠? 자,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비에 넣을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해줘도 괜찮다. 왜요? 경비에 넣으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자, 신용카드를 1억 원을 사용했어요. 자,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뭐 추가적인 뭐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 원이 기본이고 거기에서 추가 한도가 적용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이 금액이 좀 작아요. 그죠? 작아요.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이 1억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면 완전히 달라지겠다. 그죠?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뭐 400만원 이 공제 이빠이 받았더라도 필요경비에서 1억 원을 빼버리게 되면 가세표준이 더 작아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하는 거 더 좋습니다. 경비에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연금하고 관련된 거는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자들도 자, 노후에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그리고 사적연금도 그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려할 사항이지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들도 해줍니다. 연금 관련된 거는 해줍니다. 자,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업소득자들은 여기에서 이미 우대를 많이 해줬어요. 경비로 넣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어떤 혜택인데요. 네,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13만 원이라는 걸 해줍니다. 하지만 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이런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안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자, 사업소득자들은 기본적으로 7만 원인데 성실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12만 원을 표준세액공제 줍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소득자들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사업소득자 안 해줍니다. 뭐 해줘봐야 얼마 안 됩니다. 뭐 연간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자, 어르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 이거 안 됩니다. 사업소득자들도 요거 그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는데 이런 세액공제는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네, 안 해주고 있어요. 근로자보다 사업소득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안 해줍니다. 하지만 요 세모로 돼 있잖아요. 이 세모가 뭐냐면 사업자 중에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해 줍니다. 아셨죠? 네. 자,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세액공제 해줍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들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경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이거 더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월세세액공제 요거 성실사업자에 해당해야지만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무 문제든 그리고 이론 문제든 뭐 특별소득공제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되고 사업소득만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원천징수, 이제 우리 소득세, 오늘 그 진도를 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우리 이제 그 뭐냐, 세액공제까지 다 살펴봤고, 자, 이제는 어떤 실무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진도 다 나갈 거예요. 자, 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개념. 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 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죠.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일반적으로 회사입니다. 회사.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죠? 자, 우리 납세 의무자는요. 그렇죠. 근로자입니다. 그죠?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공제해서 가지고 있다가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와 있다. 그죠? 네. 지급 총액에서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의무자는 여기 이 원천 징수세액을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언제 원천 징수를 하느냐? 그렇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납세 의무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교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영수증은 교부하지 않아요. 그냥 급여 명세서를 줄 뿐. 하지만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이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천 징수세액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느냐? 자, 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가 원천 징수한다. 그죠? 그렇죠. 소득을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그러니까 소득 지급월이 1월이라면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신고를 하냐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는 이런 신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급 명세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매달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몰아가지고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상의 그 내용하고 그리고 지급 명세서의 이 내용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언제 제출을 하느냐? 자, 우리 2020년도 소득은 2021년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우리 그거 알죠?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그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사업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은 다릅니다. 3월 10일까지입니다. 아셨죠?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지급명세서는 원칙이 2월 말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천징수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교습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